자, 경제 문제 좀 다루겠습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에 나왔는데요. 미국 연준의 물가 정책이 과거에 80년대에 연준에서 이 의장을 하면서 미국의 인플레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폴 볼커 전 연준 의장. 이 사람이 미국의 금리를 살인적으로 올려서 지금 당시 인플레를 잡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 추앙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1979년부터 87년까지 8년간 연준 의장으로 재임하며 당시 그 2차 오일 쇼크가 초반 임기 79년 일때 닥쳤지요. 만성 인플레이션을 잡아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끝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세부적으로 보면 아주 혼란의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취임하고 소비자 물가가 11.8%까지 갔고 79년 말에 그래서 자기가 취임할 때 인플레가 11.8이었는데 이후 인플레가 14.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17.6으로 8에서 17.6, 9.6%나 확 올렸지요.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더 높아지면서 인플레가 약화되면서 7월 달에 금리를 9%로 내렸어요. 17.6에서 다시 9%로 내려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빨리 내렸는데 그런데 인플레가 약간 완화되기는 했지만은 14.5에서 12%로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자, 이거 내가 일찍 내라서 인플레가 심하게 전개되고 있구나 해서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두 번째는 9.03이던 금리를 81년에 9.1까지 올렸고 그래서 고금리 덕택에 그 해 겨울에 그러니까 1981년 겨울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년 만에 처음으로 10% 밑으로 떨어졌고 물가가 잡히고 있다고 확신했지만은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고 인플레가 지속될 거라 생각해서 시장의 기대 심리를 아예 싹을 잘라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해 뒤인 82년 4월까지 금리를 14% 수준까지 유지해서 결국은 인플레의 전쟁 4, 5년째인 83년, 84년에 3.2, 4.3까지 떨어졌고 그래도 금리를 8에서 11% 수준으로 유지했고 그가 금리를 8% 밑으로 낮춘 것은 그가 이제 임기 후반에 들어간 물가가 3% 수준에 떨어진 85년에 가서야 그렇게 낮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취임하고 5년 9개월 만에 겨우 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도 경기 상황을 봐서 금리를 내리다가 물가가 올라가면 또 인상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3.25고 물가가 8.2밖에 안 되는데도 난리가 났던 지금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근데 이 대가가 커서 고금리 여파로 불황이 두 차례 왔고 실업이 급등했고 농부들이 연준에 지금 난입을 하고 자 이랬는데도 이렇게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은요. 작년까지 인플레 상황이 아니다 일시적이다 했다가 초반에 완전 망신을 당하고 사과를 했지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나는 지금부터 이제 인플레 상황이 맞다는 걸 인정한 지금부터는 나중에 역사적으로 바보가 안 되려면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해서 완전히 지금 인플레가 잡혔을 때야 내리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지난번에 8월 달에 와이오밍 잭슨 홀이라고 하는 그 이 깡촌 행사장에 가서 단호하게 연설했죠. 그래서 시장이 내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오랫동안 아주 강하게 금리를 올려서 유지하고 긴축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볼크도 당시 초반에 썩 내렸다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나는 그래 하지 않고
인플레가 완전히 잡힐 때야 내리겠다. 그래서 금융 긴축을 섣부르게 완화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래 갈 거라는. 그래서 그 결론은 뭔가 하면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제가 이야기했잖아. 내년까지 계속 된다라는 게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크가 5년 9개월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했는데 파월은 이제 겨우 금리 인상이 7개월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가장 힘든 사람들, 빈곤층, 실업자, 고령층에게 이게 굉장히 폐해가 크지요. 그러잖아요. 완전히 소득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의 소득 자체를 줄여버리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볼크 말을 인용하면서 세계는 고금리에 적응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임기요. 미 연준 의장의 임기는 2026년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상당히 오래 간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시작되어서 2022, 2023, 2024년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상 기조 속에서 이 강달러가 지속되고 그러다 보면 환율이 계속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요, 지금 가계 부채가 많고 무역 수지가 예민한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고금리가 부채를 때려서 은행의 파산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인인데 미국이 더 올릴 거라고 지금 작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3.25, 한국이 3%지만은 자, 미국의 3.25는요, 실제 굉장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높지 않은 겁니다. 그는 최근에 금융위기 이후에 워낙요, 미국이 지금 금리가 제로 금리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미국이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말입니다. 잠깐 2%대 금리를 유지한 거 말고요. 또 코로나 때 다시 제로로 왔죠. 제로 금리로 유지해온 기간이 14년 동안에 제가 볼 때 1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리는 제로에 가깝다고 미국의 금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6년 후반쯤에요. 7년, 6년 후반쯤에 미국의 이 금리가요. 기준금리가 4%대 중반에 있었습니다. 또 2000년대 전후에서는 미국의 금리가 6% 수준까지 갔어요. 근데 이런 거를 다 기억을 하지 않고 미국의 금리가 아주 기적적으로 낮았던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전혀 안 그랬고 그때만큼 낮았던 적은 과거에 미국의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잠깐 정도밖에 없고 대체로 미국의 금리는 아주 높은 수준이 많았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년간을 잊고 그 전의 시대로 돌아가서 금리가 상당히 높게 유지되는 시기도 있다라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지난 14년간은 연준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금리가 낮게 유지되어 왔다. 그래서 뉴노멀에 적응해야 된다라는 거고 미국의 경제 거물들이 위기에 대비하라고 경기 침체를 경고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JP 모건 최고 경영자 제이미 다이먼 또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구랭 사스 그리고 미국 골드만삭스 CEO 데이비드 솔로몬 그리고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등이 경제 허리케인이 몰려온다. 세계 경제 아직 최악이 오지 않았다. 경기 침체 가능성 크다. 자산 가치 상승 어렵다. 임금 인플레 경기 침체 없이 어떻게 잡나. 지금 경제에서 확률은 위기에 미리 대비하라고 말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좋은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도 직원을 줄이겠다 하고 미국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가 올해 4.75를 넘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용평가사 피치는 내년 미국의 성장률을 0.5%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에서 0.5로 하향을 해서 긴축 고통을 현실화시켜서 지적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 지출 감소,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아직도 금융위기 때보다는 가벼운 수준인데 아직도 가계빚이 적고 실업률도 높지 않다. 자, 그래서 더 긴축으로 들어간다는 거. 미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상이 지금 지속돼야 된다. 그래서 0.75씩 올해 연말까지 계속 올려야 된다가 이제 그 결론이 났고, 자, 일본의 엔화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 지금 가치가 올해만 30% 떨어져서 150엔 돌파 시한부에 들어갔어요. 어제 일본의 엔화가 149.08로 갔고 일본 정부가 환율 저환율을 엔화 가치 하락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지금 완전히 수습불능 사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가 세계 최대인 나라가 지금 금리를 올리려니까 자기가 갚아야 될 빚이 커지잖아요.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일본은 금리도 못 올리고 있고 금리 인상한 미국과 격차가 커지면서 계속 일본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 제조업이 경쟁력이 약해져서 엔저되면 수출이 늘어날 그랬는데 별로 그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무역 적자가 누적되면서 일본 정부가 지금 고물가 쓰나미에 일본 국민들이 지금 물가 폭등에 따른 고통을 엄청나게 겪고 있고 일본의 인플레가 말도 못한다. 그래서 2만 개의 식품 가격이 올랐고 전기료도 20% 올랐고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3분의 2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시다 정권이 거의 지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계가요 상당히 지금 고금리가 오래 간다. 또 한국의 이 부채나 환율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고 경제 침체가 오래 가고 나름 자기들 식으로 머리를 굴려서 처음부터 엔저를 끌고 가려고 했던 일본이 지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빡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